네, 2022년 5차년도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확산 포럼 이제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프닝 영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짜잔. I woke up feeling on top of the world, like nothing's ever gonna bring me down. This feeling got me flying high as a bird. I may never touch the ground.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 제주대학교 총장 브이로그입니다. There's magic coursing throughout my veins. I don't want it to stop. I feel invincible in every way. I'ma give it all I got.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 There's nothing like feeling alive. There's nothing like feeling alive. I just wanna celebrate. I just wanna celebrate. 'Cause it's a good day, good life. I just wanna celebrate all night. I just wanna celebrate all night. 네, 제주대학교에 빠지다 액티비티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총장님께서도 특별 출연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과 또 정감 어린 분위기로 편안한 분위기의 캠퍼스 분위기를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금요일 또 평일이지만 또 차가 좀 막히는 관계로 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해서 네, 오늘 함께하는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저희들이 또 이후에도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또 진행이 되고 또 저녁 만찬도 함께 준비는 되어 있지만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5차년도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확산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행사는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유튜브로도 함께 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 여러분들 아마 입장하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그간 우수한 성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성과물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추진한 사업의 결과물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때도 또 한번 꼭 둘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식순에 따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섬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소개 순서가 누락이 되거나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주지역 사업평가단 정재남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이시죠. 권철만 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류성필 단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자리에 꼭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강승호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제주관광대학교 장혜선 산학협력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폴리텍 대학 이봉길 교학처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김봉환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별난 고양이 꿈밭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이시죠. 네, 박정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대학교 학생진로 취업처장님이십니다. 여인규 처장님 소개합니다. 네, 이제 계속 자리를 함께 하셔서 제가 소개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주대학교 박주영 총학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순서가 제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총괄하시는 제주대학교 기획처장이시자 국립대학 육성사업 단장이신 김재훈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아마 자리하신 모든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뜻을 또 함께하기 위해서, 정보를 또 성과 공유를 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아주 소중한 내외빈들이라 보입니다. 자리하신 모든 분들이 VIP신데요. 우리 서로를 환영하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김일환입니다. 다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제주대학교를 부재로 5차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확산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재남 제주지역 사업평가단장님, 장혜선 제주관광대학교 산업협력단장님, 이봉길 한국폴리텍대학교 교학처장님, 강승호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장님, 홍명환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대학교 이 육성사업은 지역사회 기여와 함께 공공기관, 산업체, 지역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큰 줄기로 하는 5개 영역 목표를 통해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주도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소외계층과 지역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역사회 기여 분야 893개 프로그램에 8만 6천여 명의 주민, 학생,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대학협력 네트워크 분야 341개 프로그램에 1만 1천여 명의 산업체, 대학생, 주민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 관광, 산업, 복지,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5년간의 일주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 보다 고도화된 형태로 2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2주기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선도 등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사회의 교육, 연구, 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 상생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에 선순환 핵심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제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빛나는 제주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신 김일환 총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또 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이 지역사회와 어떤 일들을 또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 참여한 것들에 대한 모든 동영상이 또 함께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도시실험실에 참여하며 도시를 바꾸어 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까지 학생들이 전 과정에 걸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팀 프로젝트는 현재 그 파출소 이전적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전적지의 경우 그 용담동의 어떤 클러스터에서 영향권보다는 좀 더 삼도동의 클러스터의 영향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용담동만을 지역 대조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삼도동도 같이 대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지금 SPC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SPC의 부족한 걸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문제점들을 학생들이 직접 부딪히고 또 그 문제를 찾아나가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또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교육적 또 사회적 산업 효과를 취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젊은이들이 이 용담 일동을 찾아오고 또 무엇인가의 다양한 행위들을 했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과 같이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생각이 시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함께 오고, 네, 학생들이 직접, 네,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화면에 나온 모든 분들도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또 교수님이나 그리고 또 홍석형 센터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잠시 후에 또 자리하시면 저희들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이 어떤 일들을 또 하고 있었는지 이에 따른 부분을 권호승 선임연구원께서 성과 보고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소개받은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의 권호승 선임연구원입니다. 저희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단은 앞에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기여와 그리고 지역 내 산업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내 대학, 그리고 각종 관련되어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와주신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과 함께 저희들은 5개의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 육성사업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희 제주대학교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학생 아이디어들이 같이 접목돼서 뭔가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축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라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 30개의 저희들 작품들이 현재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시된 작품 몇면들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는 로컬 크리에이터, 즉 지역의 창조적 경제 센터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에 화면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도시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5년간 약 234개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각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들을 해온 것이 저희 국립대학 육성사업단만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한 10분 정도 저희들이 5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 결론을 앞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5년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학이 판을 깔아줬다라면 앞으로 다가오는 2주기에서는 그분들이 좀 더 고도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책무성 역할과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서, 그리고 산업체와 여기 앞에 와 계신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과 협업 내용을 좀 더 강화해서 본 사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가장 큰 결론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사업단장님, 각 그 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되어 있는 PPT를 통해서 간단히 저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5년 동안 약 한 34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받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역할을 다하고 연구와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그 사업 목표로 제주 지역 플랫폼 기반
대한민국 백년교육 연구 공공 서비스를 통한 환류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 환류가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거나 혹은 지역에 있는 산업체 그리고 지역에 있는 관광,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 확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5개의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줄기에는 지역사회기업, 고등교육, 기초보호, 특화전략, 대학협력 네트워크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 설명드린 2개를 빼고 난 이후 다음에 고등교육 확대라는 것은 취약계층, 저희 국립대학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반 대학과 조금 더 차이점이 되겠지만 기초보호학문이라는 분야를 좀 더 강화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보호학문들은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학문들을 국립대학이 유지하면서 그 학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그 학문의 명맥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융복합하는 것들이 저희 사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 및 전략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소통하는 바람인, 도전하는 오름인, 포용하는 바다인이라는 3개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인재상을 통해서 저희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국립대학 책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실현을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여러 분야들과 협업을 통해서 제주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그 확산을 하는 것이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서 총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5년 동안 저희가 1171개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은 지역사회 기여의 266개 사업이고요. 기초보호학문의 257개, 대학협력의 231, 고등교육의 140개, 그리고 특화전략 발전 모델의 277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분야에서는 266개의 사업이지만 그 안에는 세부적인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주민예산 참여라는 주민 혹은 공공기관,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넷 캠퍼스, 즉 지역민 그리고 전문가, 멘토, 전문기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리빙넷 캠퍼스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그리고 공동기기들도 굉장히 고가의 기계들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라는 것은 전통시장에 고령화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그분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건강 상태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까지 복지나 환경, 문화, 도시 모든 분야에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952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거기에 8만 6천 명에 달하는, 물론 저희가 집계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특히 대학과 제주교육청은 고교 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중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예로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이 사업을 했던 많은 기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발달장애 아동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발달장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고요. 어르신 자서전은 저희도 은성복지관에서 오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그 해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해녀의 어떤 작업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해녀 및 해남복 디자인을 해서 오늘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디자인했는 것들을 해녀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커가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등교육을 위한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등 140개의 사업에서 6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인재 균형 전형 선발에서는 한 31.2% 정도 매년 저희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성장률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 체계에서도 6년 동안 저희들은 이 분야에 연속으로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성인들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조금 더 나가면은 미래의 제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학협력 네트워크입니다. 대학협력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지역의 산업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 오늘 관광대학교에서도 산학단원 보셨겠지만 이 기역에 있는 대학들과도 굉장한 많은 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1개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238개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업이 지역 내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도록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대학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중에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인 4.3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4.3 인식 관련되는 제대로 알기라는 사업들도 저희가 사업이 시작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 성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국립대학이 할 수 있는 공공성과 책무성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슬로건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미래 그리고 새로움을 향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장님께서 인사 말에도 말씀하셨겠지만 다가오는 3월부터 저희 2주기는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자체 협력 활성화라는 부분은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예측이고요. 이러한 분들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사업과 좀 더 고도화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이 지금까지 해왔는 5년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가오는 3월에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2주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성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과 발표 보고 권호승 선임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고도화된 제2주기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협업이 활성화되어 보다 나은 제주, 세계적인 도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은 김일환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총장님 잠시 무대 좌측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그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지역 사업평가단 정재남 단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제주테크노파크 권철만 책임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관광대학교 장혜선 산학협력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이봉길 교학처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네 분은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자, 먼저 정재남 단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를 총장님께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제주지역사업평가단. 귀기관은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우수 성과 달성을 기여하였기에 대학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0일 제주대학교 총장 김일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꽃다발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죠? 네,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꽃다발도 네, 네. 우리 단장님이 꽃이기 때문에 이제 꽃 전달을 깜빡했나 봐요. 네. 네, 이어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제주폴리텍대학교 교학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꽃다발 전달하고요. 네. 총장님께서 중앙에 서 주시고요. 두 분, 네. 네, 사이사이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밝게 미소 한번 지어 주시고요. 네. 자, 감사패를 펴기가 좀 혹시 불편하시면 네. 살짝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네, 우리 장혜선 단장님도. 네, 감사합니다. 자, 전면에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하지만 오른쪽으로 한 걸음만 네, 이동해 주시면 딱 중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축하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일환 총장님은 다음 상 전달이 좀 있어서요. 네, 잠시 단상에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수서는 상장 전수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자랑스럽게 또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세계 국립대학 공동사업인 더 드림오션 네트워크 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양수산 현안 문제 아이디어 부분에서 대회 최고상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상인 최우상 수상을 바로 탐나지 팀에게 상장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나지 팀 단원들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탐나지 팀은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 강준, 고승찬, 김나은, 김성일, 정영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세 학생이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해양 유해 자원인 괭생이 모자반을 활용한 한지를 제작, 유해 자원의 리사이클링 아이디어 및 상품화 제안으로 최우상을 수상하며 제주대학교 특화 분야인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장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상 제주대학교 탐나지. 위 학생들은 목포 해양대학교가 주관하는 리빙랩 협의체 해양수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목포 해양대학교 총장 한원희 대신 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총장님이 중앙 서주시고요. 네, 자, 자랑스러운 상장 한번 펼쳐주셔야죠. 네, 자, 기념 촬영은 총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촬영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한 번만 살짝만 또 내려서, 네, 네, 이제는 자연스럽게 또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미소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탐나지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해양 유해 자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 제주대학교 특화 분야인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데 팀 탐나지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꼭 실생활에 또 우리 현안 문제에서 큰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해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사회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과 기관 간 협업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이번 순서는 그에 대한 성과 전달과 감사패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기능성 해녀 및 해남복 디자인 개발의 성과로 만들어진 해녀 및 해녀복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위해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추진단장이시자 기획처장이신 김지훈 단장님 자리해 주셨죠. 네. 이어서 기능성 해녀 및 해남복 전달을 위해 모슬포 해녀 해남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막둥이 좀녀 황세림 해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혀 해녀 복장은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게 또 함께 잘해 주셨는데요. 네.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한 해녀 및 해남복은 다양한 그 형태의 디자인 변경과 시야 확보, 안정성 강화를 가미한 소재를 도입해서 기능성 있게 제작이 되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전달 제품이 해녀 해남복 10벌, 자켓 후드 24벌, 그리고 자켓 14벌입니다. 자,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네, 이렇게 또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물질복도 전달하고요. 네. 자, 어떤 건지도 이렇게 한번 펼쳐봐 주시면 이 디자인과 이 또 우수성에 대해서도 함께 네. 네. 아마 그 해녀 해남 분들은 아주 기능성 있는 의상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자, 마스크 혹시 살짝 한 번만 기념 촬영 때만 벗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찍겠습니다. 자, 해남 물질복, 해녀 해남 물질복 전달식의 기념 촬영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능성 해녀 및 해남 물질복 전달에 따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네. 자, 단장님께서는 잠시만 더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해녀 해남 우리 많은 분들에게 컬러 디자인의 어떤 느낌과 네. 그리고 학생들이 또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신성이 좀 있는 물질복을 통해서 제주 해녀의 해남의 위상을 더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부의 마지막 행사는 뜻깊은 순서입니다. 네, 저도 많은 행사를 좀 진행하면서 네, 대학 및 공공기관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부분에서 감사패나 공무패를 전달하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이제 역으로 받는 상황이 이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주대학교가 2021년부터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참여해서 발달 장애인 가족 행복 나눔 사업을 추진한 바로 별난 고양이 꿈밭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역 발달 장애 아동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의미로 감사패를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정경 대표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셨군요 벌써. 네. 그새 또 빨리 오셨군요. 네. 자, 감사패를 네 우리 단장님께 제주대학교를 또 대표해서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한 두 걸음만 앞으로 네 나가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안에 있는 감사패 내용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제주도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별난 고양이 꿈밭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기에 별난 고양이 꿈밭 회원의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0일 별난 고양이 꿈밭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박정경 드립니다. 네. 자, 꽃다발도 또 이게 특별히 네 부상과 꽃다발도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꽃다발을 대표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 네 같이 의미 있게 그리고 네 감사패를 네 단장님께서 딱 펼쳐서 네 유리가 아닌 크리스탈입니다. 네, 자 밝게 한번 또 미소 지어주시면서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박 대표님 마스크 한 번만 살짝 벗어서 네.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회적 협동조합인 별난 고양이 꿈밭의 많은 발전과 그 희망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다 함께 하였습니다. 2022년도 5차년도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확산 토론 1부 순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한 10분 정도 갖고 5시경부터 2부 순서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 밖에 성과물을 저희들이 좀 전시를 했는데요. 함께 둘러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원래 전통주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네, 좀 만드는 것도 알고 술 맛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만나면 저는 웃는 게 어색해서 안 웃을게요 뭐 이러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보면 해맑게 웃고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내 재능을 내가 못 깨우쳤지만 없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하면은 뭘 더 하시면 돼요. 불쾌와 부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딴 것보다는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즐거워하는 선 안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든 닿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가는 걸까? 뭐 10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근데 앞으로 나가잖아요. 즉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잘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직업에 선택해서 들어가잖아요. 또 고민해요. 이 일이 맞나? 어차피 고민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평생 갈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이기. 나 뭐 먹고 살지? 어떡하지? 통장 참고 막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신날까? 되게 재밌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여행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원래 전통주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네, 좀 만드는 것도 알고 술 맛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의 순서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학생의 우수 사례와 국립대학 육성 사업 중 지역 사회 및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공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 사업 성과에 대해 직접 참여한 여러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간의 노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발표가 진행될 때 관심과 더불어 수고의 박수도 시작과 끝에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순수 지역 아이템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을 통한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경진 대회 대상의 수상을 얻은 팀입니다. 바로 신민수 학생의 전통 문화와 트렌드 결합 솔스토크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로컬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 상해빵 아티스트 신민수 인사드립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좋은 기회 주신 국립대학 육성사업단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네, 그렇다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의 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2010년에는 관심도가 51%였지만 2021년도에는 34%로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러한 전통 문화에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매력의 소스들을 우리끼리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어필해보자라는 뜻으로 소스토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 저희 팀의 아이템은 바로 상해빵입니다. 혹시 상해빵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계시는군요. 아마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옛날 제주는 재료가 부족하여서 한 가지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막걸리와 함께 빚은 빵이 상해빵인데요. 이 상해빵 역사도 굉장히 깊은 빵입니다. 하멜 표류기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하멜 표류기에 하멜이 제주를 떠나기 전에 상해빵을 챙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상해빵을 제가 아시냐고 여쭤봤을 때 소리가 작았던 걸 보니 상해빵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해빵의 인지도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상해빵 판매 업체인 하래전빵을 가보았는데요. 이 하래전빵 사회적 기업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하래전빵과 차별화된 상해빵을 개발하되 경쟁보다는 상생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의 전통문화 트렌드의 결합 주제에서 전통문화는 상해빵, 트렌드는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될 캐릭터인 마코리입니다. 네, 이 마코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팀 상해빵 마코리 디자이너가 마코리 속 효모 캐릭터를 형상화한 건데요. 이름은 이제 막걸리에서 따왔기 때문에 막걸리의 독일어와 일본식 발음인 마코리에서 따왔습니다. 이 마코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트렌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케팅을 위해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마코리가 있는데요. 이 마코리들을 스티커, 아크릴 스탠드, 카카오톡 이모티콘, 네컷 만화, 그립톡, 쿠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서 라이언을 뛰어넘을 그런 캐릭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식품 브랜딩 기업인 만큼 빵도 굉장히 맛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내 푸드 디렉터인 1인분 레시피님과 함께 자문을 통하여 지금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땅콩버터나 앙버터 등 20대가 좋아할 만한 입맛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나 조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설탕을 스테비아로 대체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도 지금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속재료뿐만 아니라 이 빵 자체에 들어가는 재료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제주의 술을 복원하는 양조장인 25 양조장과 비전을 맞춰서 함께 술과 빵을 복원해 가자는 목표로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해 본 상황인데요. 네, 감사하게도 링크 3.0 사업단에서 캡스톤 디자인 때 시음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판매는 아니고 시음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최단 시간에 완판을 했고요. 네, 장려상도 수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코리가 맛으로는 지금 시장에 먹힐만한 맛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상생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 상생을 지향하는 내용의 자세한 내용인데요. 전통 빵지술래 로드맵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주도 전역에 이렇게 막코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생각만 해도 매력 있지 않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 문화를 관광지랑 결합해서 전통빵 빵지술래 코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한해전빵을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 간의 연계와 더불어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23년도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한 소스토크의 의미가 완성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먼저 제주 로컬푸드의 가치 증진인데요. 반농 반엑스의 삶을 지향하는 소농로드라는 공간에 다녀와 봤습니다. 이 소농로드의 농산물은 제가 전통 문화에서 매력을 느낀 만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농산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로컬푸드들과의 함께 협업을 진행하여서 상해빵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컬푸드에 대해서 가치와 관심도 증가를 기대 효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멸종할 뻔한 바게트 빵처럼 상해빵도 글로벌 빵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해빵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식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주의 문화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주는 27%에서만 면적에서만 농사가 가능해서 한 가지 재료를 분식과 입식으로 자주 조리를 해 먹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해빵은 분식 문화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러한 상해빵을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링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전통 문화를 부흥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앞으로 아이템 개선과 브랜딩을 거쳐서 실제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대상의 수상자 신민수 학생의 상해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청년 창업에 따른 또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모범적인 창업 성공 스토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조금 전 1부에서 목포 해양대학교 총장상을 받은 팀 탐나지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제주의 해양과 주변 오염의 주범인 괭생이 모자반을 활용한 한지 제작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은 학생이 발표하겠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탐나지 대표로 발표하게 된 강주은입니다. 네, 지금부터 괭생이 모자반을 활용한 한지 제작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제주에서 생활하시고 하셨던 분들이라 괭생이 모자반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괭생이 모자반이 급증하면서 해안가로 대량으로 떠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의 이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특유한 악취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그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상 양식장에 그물에 엉켜서 수확을 못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어패류들을 폐사시키고 얼마 전에는 이제
선박운항 장애를 일으켜서 사고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 방법이 마땅히 없어서 이런 중장비를 가지고 일일이 다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괭생이 모자반은 갈조류에 속해 있으며 길이는 약 1m에서 5m까지 자라는 갈조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해상 부유식물로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그 특유한 악취가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조류를 가지고 김을 만들다던가 이런 반찬류, 식생활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이러한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지금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이러한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그런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괭생이 모자반에서 섬유질을 추출하여 가장 많이 쓰는 펄프에 섬유질을 대체하는 방안을 기획하였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기획을 실행하기 전에 앞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는데요. 괭생이 모자반이 해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었다가 34% 정도, 몰랐다는 의견이 약 66%가량으로 2배가량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대중들의 해양문의 인식 개선이 필요성을 한 번 더 크게 느꼈는데요. 반면에 괭생이 모자반을 이용한 한지를 활용한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괭생이 모자반을 이용한 한지를 제작을 통해 당나무 섬유질 대신 해조류의 섬유질로 대체 가능성과 괭생이 모자반 분말과 액체 추출물 형태로 제작을 했을 때 차이점, 그리고 괭생이 모자반과 당나무 섬유질에 가장 적합한 배합비를 확인하면서 한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PPT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전통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당나무 한지를 제조하였으며 제조 과정에서 물과 당나무 섬유질 비율을 100대 1로 고정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괭생이 모자반에서 섬유질을 추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괭생이 모자반 섬유질은 알긴산 성분 제거 후 표백을 거쳐 추출하였으며 당나무 섬유질을 줄인 만큼 괭생이 모자반 섬유질을 추가하여 적정량을 조합하는 식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당나무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조를 통하여 한지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괭생이 모자반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100% 한지는 저러한 섬유질의 모양을 띠고 있는 반면 괭생이 모자반 섬유질이 들어간 40%, 50%, 60%는 괭생이 모자반 섬유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배합비로 만든 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질의 한지로 전통 한지, 부채, 포스트잇, 다이어리 커버, 다이어리 속지 등 직접 만들어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캡스톤에서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만들었고요. 이렇듯 괭생이 모자반 한지의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만큼 상용화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괭생이 모자반이 일으켰던 환경 문제와 그에 따른 처리 비용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괭생이 모자반의 실태를 널리 알리면서 대중들의 문제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탄소 저감, 비용 절감, 환경 문제 개선, 부가가치 창출과 같은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괭생이 모자반이 나오지 않는 시즌이어서 구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괭생이 모자반이 구입을 하는 당시에 분말 형태로 있어서 섬유질이 굉장히 작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는 3월에서 6월 달 이제 괭생이 모자반 시즌이 왔을 때 저희가 직접 채취를 해서 가장 긴 섬유질 형태를 뽑으면 말씀드렸던 더 다양한 모습의 한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옷감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 방면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주은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이시군요. 네. 준비된 그 프레젠테이션이 약간 내용이 좀 빠진 부분도 좀 있고 업로드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유인물을 잘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자반을 통해서 그 리사이클되는 부분, 이 부분 정말 환경오염에도 좀 많이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종이 원료를 좀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분들이 또 아주 또 특별한 시간을 함께 발표로 들어봤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의 마지막 순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실행해온 리빙랩 캠퍼스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JJ 문화기획단의 공간 오라의 순서입니다. 공간 오라 발표를 위해서 박지윤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 소멸 위기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공간 오라입니다. 저는 관광융복학과 4학년 중이고 JJ 문화기획단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리의 문제의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오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왜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야만 할까요? 저희 공간 오라는요, 오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희 이제 평면도이고요. 이제 내부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매력적인 마당과 야외 화장실, 텃밭과 방이 5개가 있고요. 거실, 주방, 욕실, 뒷뜰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공간 오라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 공간은 도로 계획에 의해 건물의 3분의 1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이 공간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들만의 아지트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공간 오라 주변에는요, 오라 초등학교 공부방, 그리고 아파트, 학원, 어린이집, 그 외에 키즈 카페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지역 엄마들을 만나봤어요. 자녀를 오라초에 보내고 있는 40대 학부형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야근하게 되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며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간이 할머니 집 같아서 좋았어요. 새로운 놀이를 해서 좋았어요. 처음으로 스마트폰 없이 놀아봤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와 학부모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다녀와 집에 혼자 있어야 합니다. 5시부터 8시 우리는 그 시간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저희에겐 공간과 사람이 있습니다. JJ 문화기획단은 2017년 연극, 뮤지컬, 디자인, 미술, 탈춤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문화예술 기획 실험을 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 핵심 구성원은요, 연극 전공자이자 공연 연출자, 연극 예술 교육과 활동 중인 저희들이 자격증을 다수 가지고 있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저 유재인, 보드게임으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가지가지, 수학을 전공한 행정 핵심 인력인 초코, 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JJ 기획단은 웹 디자이너인 강민수, 보석 공예 디자이너는 김태연, 뮤지컬 성악 전공자인 김수연, 탈춤 전공 고병도, 캠핑 전문가 최상식, 미디어 영상 제작 최성희, 그다음에 사회운동가 신현정이 있고요. 그에 협업 가능한 인프라와 협업 네트워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간 오라의 매력적인 공간들입니다. 마당에는 야외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키 높은 나무와 다양한 풀, 또 곤충들도 등장하고요. 텃밭에는 가꾸고 키우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검질도 해야 하고
해야 하지만 밤에는 야외 등을 켜면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캠프파이어와 고기도 굽고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죠. 넓은 안방과 여기저기 숨은 공간들은 테이블과 의자들도 있고 저희 소파와 아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과 했던 그런 활동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과 함께 했던 활동입니다. 저희 이제 공간을 보시면은 밖에 야외 공간과 함께 많은 공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마당에서 입구에서 들어가면 마당이고요. 그리고 뒤에 우영파수로 만들어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들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 공간, 이제 2층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또 이렇게 옥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간 오라는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라 플러스 아지트. 놀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놀이가 예술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놀이의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놀이는 삶을 배우는 방식의 하나이고 그 본질은 예술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정리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서로의 관계에 대해, 공간에 대한 경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배우고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라는 것을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 자발성, 유희, 긍정적 정서를 통해 아이들은 삶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예술가이고 그들은 예술성 또한 놀이를 통해 발현한다는 것도 지난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예술 놀이를 스스로 즐기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놀이를 믿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라 플러스 아지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내면의 야성의 힘을 회복하는 야성의 힘, 야성을 기르는 문화교육의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주중 프로그램은 회원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고요. 인원 12명에 시간은 5시부터 8시까지 양질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 장르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주말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도민 관광객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일부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인원 20명의 점심 식사를 포함하고요. 저희 계절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봄에는 자전거 쉐어링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엔 소풍, 겨울에는 방구석 보드게임으로 이루어집니다. 2부는 5시부터 9시까지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인원 20명의 저녁 식사 역시 포함입니다. 2부는 30 프로그램으로 캠핑이 진행합니다. 텐트 치기, 파이어 스틱 불 켜우기, 캠프파이어, 직접 요리하여 만들기도 하고 모여서 귀신 얘기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했던 놀이들이 프로그램입니다. 몸놀이, 그리고 공간놀이,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놀이, 그리고 우연놀이, 저희 스토리, 자전거 쉐어링, 물놀이, 저희 소풍, 방구석 보드게임, 저희 캠핑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꼭 할 것입니다. 사실 긴 시간 토론하고 진행하면서 조금 준비하는 게 빠듯하고 다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런 리빙랩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JJ 문화기획단 공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윤 님께서,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용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매우 필요한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네, JJ 문화기획단의 공간오라, 네, 계속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제주대학교 간호학과가 2019년도부터 지속해온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성과입니다. 간호학과는 고령자 위주의 지역 건강관리 사각지대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간단한 측정과 건강관리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그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발표는 김지민 팀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조교 김지민입니다. 간호학과에서는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제주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2019년부터 받아 더욱이 질적, 양적으로 사업을 늘려왔으며 매 사업마다 약 1000여 명의 수혜 인원이 있었습니다. 2022년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 사업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은 첫 번째,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등의 조기 발견을 돕고 질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공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세 번째,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 수행 및 위상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간호학과에서는 약 사업 한 달 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구체화시켜 물품을 구매하고, 이와 동시에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시 올레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지 현황 및 여건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참여단을 모집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참여단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고, 건강관리 사업은 동문시장의 경우 사업 운영 기간 내내 진행하였으며 서귀포 올레시장의 경우 6월 23일 목요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사업 오리엔테이션 사진입니다. 각 시장별 발대식 사진입니다. 봉사 참여단은 눈에 잘 띄도록 형광색 조끼를 착용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은 상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는 조와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를 구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상인들의 건강 증진을 기여하였으며, 재학생들이 혈압 측정, 음주 위험 체질 측정 등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이전보다 폭넓은 건강 관련 상담 및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며, 2022년에는 알코올 패치를 통한 음주 위험 체질 검사를 통해 절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 사회 건강 요구 맞춤형 교류를 통해 제주대학교 위상을 제고하고 제주대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상담 등으로 활동이 제한되었으나 2022년에는 혈압, 음주 위험 체질 검사 등을 확대 운영할 수 있었고, 배부와는 건강관리 수첩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절주 및 대사증후군 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참여단 건강관리 사업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4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한 상인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6으로 높았지만 건강상담, 건강교육, 건강지표 측정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후 건강요구도 조사를 수행하여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 사업의 건강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간호학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지민 팀원께서 네,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제주의 전통시장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게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부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문화유산인 해녀를 위한 잠수복 개선 사업에 따른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청년기업 해우 대표이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한수지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주민참여 제안 사업의 물질 잠수복 개선 사업을 진행한 해우, 저는 대표자 한수지입니다. 네, 저희는 작년 3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다양한 물놀이 장비의 개발과 교육,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다이빙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기존의 해녀복이 제가 어린 시절인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찾아보니 기존 잠수복의 디자인, 원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게 되어 이를 개선해보고자 제주대학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의 사업 진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물질 잠수복을 소개합니다. 가장 큰 기술력은 원단 자체를 네오프렌 소재로 하였는데, 네오프렌 원단에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은 정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옛날 해녀의 물소중이를 따라서 디자인하였는데요. 물속에서 이 하얀색이 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도 해녀라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네, 본 제품은 여름용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조사 결과 해녀분들은 개인당 여러 벌의 해녀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해녀복인 야마모토 원단을 사용한 해녀복과 저희의 네오프렌 해녀복을 병행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오프렌의 앞을 지퍼로 만들어서 입고 벗기 쉽게 디자인을 하였고요. 특히 성게나 이런 여름철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성 해녀복입니다. 네, 또한 이렇게 해녀복의 해녀분들의 얼굴이 들어간, 잠시만 숙여주세요. 해녀분들의 얼굴이 들어간 이제 네오프렌 보온 자켓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오프렌의 프린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의 주민참여 제안 사업은 끝이 났지만 저희의 과제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현재 지퍼형이 아닌 형태의 옷본을 새로 따고 있고, 원단 역시 물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겨울용 원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기존 해녀복 제작 업체의 업무를 빼앗아서 독단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물질 잠수복의 발전을 원하기에 가능하다면 기존의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협업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근본이 되는 해녀 문화가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능성 해녀복의 탄생 과정을 함께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022년도 5천년도 제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 확산 포럼의 마지막 순서,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활동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영 활동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담동 도시실험실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제주대학교 건축학 전공 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실험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을 넘어서 이제 현실적인 사회적 문제와 관계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참여를 하며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성과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용담동 도시재생 사업과 협약을 맺은 프로젝트입니다. 용담동은 과거에 제주목에 위치했던 제주 읍성의 서문 밖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역이며 그중 대표적인 공간이 서문시장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과거에 활발했던 교류와 공동체 재생에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실험실은 현장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두고 건축 기획, 건축 설계 두 가지 영역으로 중심을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건축 기획 단계를 위해 프로그램 설정을 위한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형적 조건과 도로 현황 등 조사 대상지에 대한 물리적 특성, 그리고 인구 변화 및 역사, 문화, 자원 등 인문 사회적 특성, 그리고 기후적 특성 및 식생에 대한 환경 특성,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이란 무엇일까, 혹은 생활 양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각 팀별로 지역에 맞는 대지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수차례 팀별 모임과 또 몇 차례 전체 크리틱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건축 기획 및 건축 설계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를 두며 학생들이 본인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이 좀 더 자신들의 아이디어 자체가 작은 목소리일지 모르지만은 그것들이 모여서 큰 울림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용담동 도시재생 사업은 일대를 살펴보면은 1967년 제주 읍성의 서문 주변을 중심으로 불어리 마을, 괴가스 마을, 한동 마을 등 작은 규모의 마을이 형성되고 있었으나 도로 개설과 주택 등 새로운 생활 공간에 등장하며 주변 지역의 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의 마을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의 건축물은 4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 건축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의 노후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용담동의 상권은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상권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비중이 도소매업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저희 도시실험실은 총 36명의 학생들과 1학년부터 5학년들까지 전 학년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 부지는 6개로 선정을 하여서 구성원은 6명으로 나누어서 6개의 팀을 꾸렸습니다. 팀별로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학생들 간의 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혼재해서 4, 5학년을 팀장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3일 서문시장 5개 야외 전시장에서는 도시재생센터 및 주역 주민 등 4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각 팀별로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 작업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한 작업당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F5 Brand New라는 이름을 가진 팀입니다. 이 팀은 비룡철물 부지에 있는 해당하는 팀입니다. 불어리 마을로 들어가는 시작점에 위치한 점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 고려하며 진행하였던 팀입니다. 기존의 사이트에 있던 비룡철물점부터 서문거리까지 서문거리 가구집까지 서문시장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였고 기존의 비룡철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생활용품을 대여하거나 수리하는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서 생활공구 대여소라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생활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서 새활용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서 설계를 진행을 하였던 팀입니다.
다음으로는 불어리 마을의 이름에 맞게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을 가진 팀입니다. 이 팀은 모델샵 부지에 있는 해당하는 팀입니다. 라이브러리의 프로그램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활용되는지 고민을 하였고, 또 노래와 책, 커피와 술과 비슷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적용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이 불어리 마을이 이제 달이 잘 보이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 이야기를 끌고 와서 영업 시간도 이제 아이디어로서의 일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던 팀입니다. 다음으로 마을 공원 조성 팀입니다. 현재 용담 공원을 새롭게 프로젝트하는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도로와 산업 구조로부터 생긴 마을 간의 불균형으로 단절되어 가고 있던 용담 중앙공원이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 원도심을 향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주는 재생 프로젝트를 했던 팀입니다. 다음으로 불어리 런드리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숨골 싱팡 부지에 해당하는 팀입니다. 이 팀은 소소한 행복 찾기라는 컨셉을 가지고 일상 속 행복을 찾으려 하며 빨래가 돌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하였던 팀입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와중에 세탁이라는 일상의 시간 속 도심 속에서 사람들에게 여유와 힐링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룡 쉼터에 위치한 팀입니다. 용담동의 도시 재생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무엇일까 생각했던 팀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의 발생과 커뮤니티의 형성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팀입니다. 서문시장과 서문로를 사이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대지에 시장의 흐름을 가져와서 더 큰 이용의 스토리와 비룡못을 노출시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불어리 마을로 향하는 게이트의 역할을 통해 흐름을 연결하고자 했던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적지 문화재생팀입니다. 이 팀은 기존의 3단 파출소에 위치하여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기존 3단 파출소가 가지고 있던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세이프 플레이스의 개념과 그 공간의 녹지 공간 그리고 활용 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학교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가졌지만 이들을 위한 생활 공간의 부족함을 느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무기고를 노출시켜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밤낮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밤에도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 설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용담동 도시 실험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생들과 도시재생센터와 함께한 기초조사부터 분석 그리고 프로그램 설정 과정을 담은 결과물을 토대로 도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김영 활동팀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공학과에 또 발표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또 참여를 해서 네, 제주의 또 다른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네,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제주대학교는 지역 청년 창업을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해양 및 수산 분야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제주를 만드는 데 큰 역할,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과 아동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고령화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강 관리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후화된 주민 공간 재생을 위한 정비 사업 등 지역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작되는 2주기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좀 고도화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역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